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뭐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당시 그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그 합리적인 뭐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뭐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치 않고 저는 뭐 비상하게 이렇게 조금 뭐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은 1979년 6.4 3학년 당시 12.12 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예,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영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근무 연도 상당히 깊어 오랫동안 형 동생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이시죠. 근무연은 없었고요. 단 한 달 정도 제가 대령 때 합참에 과장할 때 우리과의 파견 나와서 저를 일을 도와준 적은 있고 그 뒤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한 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방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을 인계를 한 그런 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동생은 대개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육사 선후배끼리 형 동생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호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호칭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아무리 추중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김용현과 여인영에게 대통령이 왜 울분에 차서 화를 내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으셨죠. 울분과 화는 거 잘못된 좀 제 생각과 다른 표현이었고요. 어쨌든 지나간 말씀이 있지만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대통령을 건집해서 모시는 김용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의 깊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화된 저희 도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에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증인의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 그런 뜻을 제가 저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우리가 사실은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였는데 혹시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제 핑계를 대서 한번 경호처장에게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오늘 취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전하고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죠.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과 장관이 됐지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온 적이 별로 없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다른 또 혹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봐 아무래도 대통령 주변의 인간관계는 경호처장이 잘 아니까 대통령께 좀 말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봐서 오늘 일을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말투였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처장은 제 말에 100% 동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보통 그 당시 증인은 어떤 분들을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 주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잘 몰라서 그냥 보도에 이렇게 보면 뭐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래서 뭐 그런 원로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염두에 뒀는데 김용희 처장한테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그런 걸 거명한 적은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교체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1, 2주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장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대통령은 전략과제인 원전, 방산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한데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나갈 수 없고 안보실장도 나가기 어려우니 영어를 잘하는 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을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여 그 임무를 맡기고 증인이 안보실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특히 하나 더 보태면 이때까지 안보실장 세 분이 다 외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국방 전문가가 맡아서 러북 간의 군사 밀착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특히 안보 중에서도 국방 정책이 변화가 많을 것 같으니까 좀 장관을 마친 중량급 있는 인사가 무게를 가지고 국방 위주로 좀 국방을 좀 중심을 둔 이런 안보 정책을 펴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에 증인은 군 출신인 증인 자신은 국방부 장관은 잘할 수 있는데 안보실장은 외교도 잘 해야 하니 자신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외교를 잘 맡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그 김태호 차장을 언급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뭐 조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어쨌든 여러 사람 조직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안보실장은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다. 그리고 여태껏은 장관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 명이 했는데 아무래도 외교안보실을 총괄하려고 그러면 장관을 마친 특히 국방부 장관을 마친 사람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안가가 어디에 있는 안가입니까? 삼청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입니까? 제가 안가를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과거에 옛 그 청와대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동인지는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참석자가 누구였죠? 네, 저하고 저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증인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뭐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한 조치에 예, 대해서 예, 예, 언급을 예. 했죠. 예.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반대하셨다고 했죠. 예,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제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국정원장의 어떤 의견 표명 후에 대통령께서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상 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그 증인 공관으로 김용현 여인영 데리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무슨 얘기했나요? 예, 그날 이제 식사 끝나고 대통령님과 국정원장은 이제 따로 복귀하셨고 군 후배 2명이 남아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차나 한잔 하자. 원래는 그냥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통령 하신 말씀이 화제에 올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아무리 술자리라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진술한 대로 그렇게 그 두 사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뭐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조치를 저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맡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월 13일 날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예, 9월 6일까지 김용현 그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 겸직을 했고 9월 6일 이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는 안보실장 한 가지 일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영 정보 그 방첩사령관은 그 2024년 3월에 그런 만찬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2024년 다시 한 말씀. 2024년 3월에 대통령 안가에서 예, 만찬을 할 때 예, 그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여튼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기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관련 근거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런 비슷한 기억이 나서 시기는 하여튼 3월 말 4월 초인데 정확하게 어떤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검찰에서 제가 4월 초보다 3월 말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대통령께서 그 의료 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4월 1일인가 그 의료 개혁의 담화를 발표하셔서 그 전에 한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3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 5월이나 6월 경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김용현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했다고 이제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영 같이 계실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 5월 달에는 제가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런 모임 그리고 대통령과 별도로 만찬은 그때 3월 말인가 하는 그때 딱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저는 5월에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3월 말 그때 예, 조태영 알겠습니다. 원장하고 예. 같이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